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세입니다. 자, 오늘은요, 혹시라도 유기견을 분양받아 키우고자 하는 분들께 몇 가지 주의사항과 당부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말이 통하지 않는 강아지는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갓난아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평생을 돌봐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 준비도 없이 그저 보호소의 강아지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가 또다시 동물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견, 한번 버려졌던 강아지를 입양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JTBC의 예능 프로그램 패키지에서요, 김희철 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문가들은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사람들한테 유기견을 추천을 안 한다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유기견들은 한번 상처를 받았어가지고 사람한테 적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강아지도 사람도 다시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마치 유기동물을 반려하기 어려운 동물로 오해를 일으킬 만한 그런 발언이 그대로 방송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말은요, 100% 맞는 말도 그렇다고 또 전혀 근거 없는 틀린 말도 아닙니다. 유기동물은요, 제각각의 개별성을 가진 생명으로서 건강 상태도 모두 다르고요, 성격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대하고 보호하느냐에 따라서 친화적이고 구김살 없는 건강한 동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성격과 기질에 따라 몇 년이 걸려서야 겨우겨우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성장한 유기견을 입양한다면요, 일반 새끼 강아지를 입양하는 것과는 다른 신중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강아지가 우리 집 환경에 적응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유기견은요, 그 이전에 어떤 환경에서 지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적응 기간은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 수개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입양 후에 일어나는 모든 건강 문제나 행동학적 문제들을요, 입양한 당신, 즉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겁니다. 입양 이후부터는요, 내가 평생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의 가족이란 사실을 인지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강아지가 우리 집에 적응을 하듯 나도 강아지에게 적응을 하고 이 강아지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러한 믿음과 자세도 필요합니다. 우연히 방문한 보호소에서요, 아이의 짠한 눈빛이 아른거려질 수도 있고요, 혹은 안락사의 위기에 처한 유기견을 급한 마음에 구조하려고 입양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숭고한 뜻과 동기에는요, 감사와 또 찬사를 보냅니다. 분명 유기견의 입양은요, 적극적인 동물에 대한 사랑이며 동물 복지에 크나큰 기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럼 유기견의 입양에 앞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금전적,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동물은요,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입양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양육 비용이나 그리고 동물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유기동물은 공짜 동물이 아닙니다. 입양 비용이 드는 건 아니지만은요, 길거리에 방치되었을 당시에 무엇을 먹고 다녔으며 또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상 유기견 입양을 결심했다면은요, 이 유기견이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질병을 치료하고 보살필 수 있는 금전적, 심적 여유는 어느 정도 각오를 하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관련 공부는 기본입니다. 동물은요, 품종별로 질병이나 체질, 식성, 운동 능력, 기질이 다 다릅니다. 강아지가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재료나 피해야 하는 행동 등을 알아야 하고요, 여러 주의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입양을 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에 대한 지식은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말을 못하는 강아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뿐만 아니라요, 동물의 성격, 식성, 체격 등을 필수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하는 등 여러분이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육아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요, 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도 충분히 공부를 하고 입양을 하셔야만 합니다. 왜 간단한 자전거나 아니면 카메라를 사실 때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사시잖아요. 입양은 더 큰 문제예요. 생명을 다루는 문제니까는요. 셋째로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동의와 이해는 필수입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 필수입니다. 강아지의 삶의 질 자체가요, 산책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양이와는 달리 외로움을 많이 타며 육체적인 운동이 필요한 강아지는요, 함께 산책을 나가거나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족이라면은요,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유기견을 입양한다는 것은요, 사실상 좀 지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를 입양할 때는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의 동의는 물론 함께 공부해야 하며 함께 돌봐줘야만 하는 겁니다. 자신을 대하는 여러 가족들의 모습이 각각 제각각이라면요, 강아지도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요. 유기견의 성격은 천천히 바꿔야 합니다. 어떤 강아지는요, 버려지는 과정에서 깊은 상실감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상처받은 강아지의 성격을 바꾸기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잠시 만났던 주인이라도요, 강아지는 거의 평생에 걸쳐 기억을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처들이 트라우마로 남은 강아지의 경우는요, 예를 들면 저녁에 산책을 무서워한다거나 차를 못 탄다거나 남자를 무서워한다거나 하는 이상 반응 혹은 이상 공포증이 남아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끈기와 인내,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충분하게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유기견의 가족이 된 우리는요, 강아지가 학습하고 적응하기까지 충분하게 기다려주는 여유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유기견을 입양할 준비가 되셨나요? 깊은 사랑의 실천에는요, 정말 깊은 감사와 또 찬사를 보냅니다. 부디 새로 입양한 강아지와 행복한 가족으로 함께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강아지의 입양 형태 중 유기견의 입양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